안녕하세요. 겸손한 주마입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재난지원금안에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해당 사항이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와이프는 받을 수 있는지, 애들은 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제 당일 날짜로 바로 이제 기재부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죠. 그거를 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전체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런 보도자료를 받아 쓰기 때문에 좀 더 부정확할 수 있고, 이게 원래 우리나라의 그 메타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원본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걸로 볼로 한번 봐봅시다.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했어요. 여기 보시면 소득 하위 88%인데요. 정확히는 88%는 아니고 80% 알파라고 플러스 알파라고 표현해야지 더 맞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후에 알려드릴 거고, 뭐 찬성 있고 반대도 있네요. 반대도 있고 기권도 있고, 뭐 어쨌든 뉴시스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기재부 보도자료 오늘 아침에 바로 나왔죠. 뭐 이상 총괄과장 박청환, 뭐 과장이라고 하면은 기재부에서 한 3급, 4급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2급에서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근데 2, 3급이 이제 고공단위니까, 고위 공무원 단위니까 이 정도 되면은 뭐 엄청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뭐 자세한 사항 이분한테 물어보면 큰일 나고, 밑에 이제 사무관 이런 분들은 이제 신입이에요. 신입이든가 아니면 이제 6급에서 오랫동안 해가지고 진급하신 분들, 뭐 이런 분 이제 사무관한테 전화하는 게 더 낫겠죠. 이건 이제 두 번째,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놨어요. 발췌해가지고 두 번째,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가 이게 기본이고요. 저기 보면은 뭐 88%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8%는 어떤 조건에 맞아야지 주는 거고요. 88%는 아닙니다. 80%가 기본이고, 맞벌이 1인 가구 선정 기준 보완해가지고 여기서 8%가 더 들어가는 거죠. 178만 가구가 추가됐네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하고 1인 가구가 이번에 조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것도 이제 후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한번 봅시다. 가구 원수를 한 명 증한 건강보험 승적 기준 적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외벌이 아빠만 돈을 번다 이러면은 이제 와이프하고 아빠하고 얘기 둘이 하고 4인 가구인데 4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데, 만약 맞벌이가 4인 가구다 그러면은 5인 가구의 소득을 지원받는단 말이죠. 아무래도 4인보다 5인이 돈을 더 이제 많이 소득 기준이 완화되니까 한 몇천만 원 정도 더 추가돼 가지고 소득 기준이 되면 그 양반들도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다. 25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죠. 좋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그 우리나라 1인 가구 원래 연소득 4천만 원까지가 그 지금 하위 80%예요. 근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노인하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가지고 5천만 원 수준까지 건강보험 기준을 상한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국회에서 보완된 내용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확한 지역별 선정 기준은 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본정부 TFT에서 확정하고 발표하니까요. 정확한 거 기다려 보시되, 큰 왁구는 이제 국회에서 정해줬고요. 거기 이제 밑에 이제 계속적으로 표가 나와 있는데,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한 하위 80% 아니었는데, 이제 국회 확정안은 뭐 80% 플러스 알파안, 저는 88% 아니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표현할게요. 약 한 100만 가구 정도 늘었죠. 소득 하위 80% 플러스 국회에서 맞벌이 가구. 여기 보면은 그냥 다 주지 이렇게 유불리를 따지는 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그러네요. 수혜를 받는 것은 맞벌이 가구고요. 외벌이 가구, 엄마나 아빠가 혼자 돈 벌어온다 이런 집은 이제 좀 불리하겠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만약 자기가 하위 81%다 그러면은, 만약 맞벌이 가구면은 이제 이분은 통과되는 거고, 맞벌이 가구 만약 외벌이 가구면은 이분은 이제 제외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외벌이 가구가 아무래도 돈적으로 또 힘들 것 같은데, 맞벌이 외벌이 이렇게 나누면은 차라리 외벌이 가구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좀 그렇긴 하네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수혜는 1인 가구가 온전히 보죠. 혼자 사는 집 요즘에 저기 이게 등본 기준이니까 등본에 혼자만 올라 있으면 뭐 이제 수혜를 보고, 만약 뭐 싱글맘이라든가 싱글파더라든가 이제 좀 어렵게 세인 엄마 아빠 한 명 있고 얘기 둘 하면 한 3명 되죠 가구가. 이런 가구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어요. 좀 그러나 이런 가구들은 좀 다른 형식으로 이미 지원금을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번 좀 확장해가지고 지평을 확장해가지고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뭐 손해는 아니겠으나, 이번에 한정해서는 여기 좀 손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취약계층인데 그냥 주지 또 이렇게 굳이 뭐 80% 이렇게 나눠가지고 참
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밖에서 아이들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저희가 뭐 이제 고문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마당에서 저기들끼리 물놀이 하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신고하거나 경찰에 알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애들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소득 기준 이름 나와 있죠. 1인 가구 329만 원인데 이번에 혜택 봐가지고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이게 4천만 원일 경우에요. 5천만 원이면 이제 5천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416만 원 정도로 대폭 늘었죠. 416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1인 가구가 416만 원 정도 될 정도면 뭐 상당히 뭐 괜찮죠.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전문직이라도 돼야 된다든가 그래야지 5천만 원 넘을 수 있죠. 뭐 조금 그리고 대기업 다니든가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좀 혼자 사는 데가 5천만 원 넘기는 좀 힘든데 오히려 좀 이번에 좀 1인 가구에 이제 전문직이나 그런 분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인 가구는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다만 이제 맞벌이 가구는 가구 인정 산정 시 1인을 추가한다. 만약 가구가 4명이다. 그러면은 원래 맞벌이 가구는 878만 원까지가 이제 소득 구간이죠. 그러나 맞벌이 가구면은 이제 플러스 1인 해갖고 5인 가구인 1036만 원은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60만 원 정도 추가까지 소득 기준을 더 인정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죠?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소외 집단 두 군데 집단들이 이제 소개해드렸고 불리한 집단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정확히 이제 가구 구매법 이런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뭐 신청 방법이라든가 시기 신청한 시기 물론 이제 시기는 최소한 추석 전에 한다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두고 보시고 여기서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을 신청 방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때 그때 그냥 현금으로 아마 찔러줬을 거예요. 통장으로 입금을 해줬던가 아니 카드로 해줬던가 뭐 그 당시 선례를 아마 따라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득 하위 할 때 예외 기준이 있어요. 이제 이것은 다음 장에 제가 한번 예외 기준이 민감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비록 소득 하위 80%이지만 예외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뭔가 한번 봐봅시다. 좀 흐릿하긴 한데 그 방금 전에 복사해가지고 좀 화제를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금융소득 뭐 위에 과세표준 9억 원 초과자산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동산 되겠죠. 공시지가 15억 이상 주택 해당 뭐 여기가 이제 부동산 이제 이분들은 더 자기가 더 잘 알 것이고 밑에 이제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 2천만 원 초과하면은 금융소득은 여기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적금만 나왔죠. 은행에다가 예적금 그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자 여기 나와 있지만 국공채 채권 등에 발생한 이자 할인액 채권은 이제 할인을 이제 할인 차익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고 배당소득이 제가 아무래도 주식 마사지 대면이다 보니까 배당소득을 아무래도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 예적금 다 합해가지고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합해가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이제 하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배당소득 배당 많이 받으신 분들 플러스 뭐 이자 많으신 분들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연 2천만 원까지 초과되신 분들은 세금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번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재난지원금 25만 원 줘가지고 1인당 뭐 4인 가구는 한 100만 원 나오는데 4인 가구는 한 100만 원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25만 원 곱하기 인수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뭔 필요가 있나 싶어요. 지금 백신 접종을 끝내가지고 좀 경제가 빨리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백신이 얼마나 비싼가 한번 그 1031이라는 블로그께서 돈을 이제 써놨더라고요. 얼마인가. 뭐 화이자죠. 화이자는 하나로 한 21,000원, 그 달러로는 19.5달러. 두 번 받아야 되죠. 두 번 받으면 한 42,000원 되는데 차라리 1인당 25만 원이 아니라 이 백신을 사가지고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정도 구간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8만 4만 되겠죠. 한 4만 원 1인당 4만 원이면 백신 맞힐 수가 있는데 빨리 백신 맞춰가지고 경제가 사람들이 뭐 식당도 다닐 수 있게 좀 외부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경제를 돌아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20만 원으로 직접 현장 뭐 통장에 찍어주든가 신용카드에 넣어주든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요. 지금 코로나 계속 이런 식으로 더 계속되면 재난지원금 계속 또 이제 6차, 7차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의미가 없고 빨리 백신 맞춰가지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백신 확보가 이제 국력하고 관련이 되죠. 뭐 저기 화이자하고 뭐 바이든한테 그다음에 뭐 모더나 이런 데가 물론 이제 돈 준다고 해가지고 다 주는 데 아니에요. 선진국들 이제 영국 뭐 저기 미국 이렇게 이제 힘 강한 순서대로 저기 계약 받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아무래도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백신 남았다고 그 저기 네이버에서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아예 안 뜨더라고요.
예. 아, 어쩌다 한 번씩 떠가지고 화이자 하나씩 남았다고 뜨는데, 그 뭐 어떻게 옛날부터 제가 손이 느려가지고 누르지 못했는데 요즘은 더 아예 못 누르겠더라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백신 예약하는 거 누르면 바로 막 누르기 전에 박으면 되잖아요. 예. 뭐 어떻게 누를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백신이 우리나라 빨리 맞춰야 되는데 지금 국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지금 최대한 빨리 백신 작업해가지고 수입해가지고 빨리 맞춰야 될 건데 이게 큰일입니다. 계속 재난지원금 오히려 10차, 20차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정부 예산만 더 축나는 꼴이죠. 차라리 백신 그 10분의 1 되는 도 안 되는 돈으로 백신 맞히는 게 훨씬 이익이죠. 정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오늘은 주마와 함께하는 주식투자 재테크 중에 재테크를 한번 알아봤어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좋은 소식 많이 나가니까요. 여기 뭐 주식 소식도 한 번씩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마입니다. 감사합니다.